밀리터리아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더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죽 스페셜 1탄. 자, 근접 지원 공격기 A10입니다. 주한 미공군 A10이 퇴역하기 위해서 10년의 임무를 더 부여받았다고요? 10년? 예. 그러니까 죽 중에 하나는 노죽이라고 있나 보죠. 예.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병은 사라질 뿐이다. 노사. 노죽 노사. 예. 나이 한 30대 됐네. 30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세월 3번 들어 36. 36. 36. 예. 45. 45이요? 예. 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생이야? 예. 이게 여기선 제일 젊어요. 네, 그래도. 그러게요. 어리네. 그러니까 45살이면 뭐 저보다 약간 어리네요. 아, 형님은 아니죠. 예. 통과. 아, 그러니까 예. 일단 통과. 예. 45살이에요. 45세예요. 그렇게 나이 그러니까 먹었어요? 최초로 등장한 게 예. 무려 1975년 10월 아리조나주의 데이빗 몬산 공군기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 공군에 인도가 됐고요. 예. 그 미 공군하고 국방부에서 사실 10여 년부터 A10의 퇴역을 추진했어요. 왜냐하면 이 A10이라는 게 원래 냉전 시절에 소련하고 한판 붙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소련이 원래 기계 부대가 세잖아요. 그럼 대규모 기계 부대가 올 때 어떻게 대응할까? 그래서 이제 별명이 탱크킬러 아닙니까? 옛날 실험 와, 탱크만 그렇죠. 더 이렇게 쭉 와가지고 탱크 장갑차들 이런 몰려올 그림에 때, 쓰이는 거군요, 원래. 몰려올 때 장시간 이제 시공하면서 네. 그 기계 부대를 박살내는 걸 주임무로 사실은 만들어진 건데, 뭐 이제 좀 그런 전장이 벌어질 확률은 매우 뭐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역을 이제 추진했던 건데 F-16이나 F-15도 E형 스트라이크 이글은 이제 대지 공격 능력이 상당히 강하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F-15K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F-35도 생긴 거는 뭐 그렇게 스마트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또 대지 공격 능력이 꽤 돼요. 네. 이 스트레스 임무가 아닌 통상적인 임무를 할 때는 뭐 8톤 넘는 폭탄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그래서 이런 뭐 이거 갖고도 이제 된다, 새로 나온 거 뭐 F-35로 할 수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5년간 한 42억 달러 정도의 이제 유지비가 드는데, 그거를 좀 다른 첨단 F-35나 F-15 개량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걸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가 돼서 그러면 뭐 일정 시기 이후에 이건 퇴역시키자, 이런 거 한때 결정도 됐었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아이시스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격퇴전에 투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A10이 속담말로 나 아직 살아 있어. 예, 이 존재 가치를 보여준 거죠. 이런 소위 얘기하는 전면전이 아닌 뭐 대게릴라전, 그다음에 이런 시가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A10이 아직도 쓸모가 있구나. 그래서 공군은 2016년에 A10 퇴역 연기를 결정합니다, 다시. 그래서 주한미군의 A10도 그래서 한때 철수에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시 임무 부여를 받고 다시 이제 수명이 연장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내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A10 중에 이제 그 최신 버전의 A10C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2040년까지 계속 이제 운영하기로 이제 결정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80여 대가 현역으로 남아 있는데 이중 일부를 퇴역시키고 240대 정도는 당분간 현역으로 이제 활동하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제가 좀 서운한 생각이. 왜 갑자기? 아니 우리가 더 본 게임을 시작한 이후에 뭐 처음으로 뭐 하나가 등장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언급 안 해드렸다고? 그럼 아무도 진짜 얘기를 안 본인이 하네.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막 말하려고 했는데. 야, 이건 그 말로는
예, 근접 지원의 황태자, 황제 A10 아닙니까? 제 눈앞에서 진짜 야, 아니, 우리가 IS가 쓸려 나가는 게 우리가 보이는 듯합니다. 본 게임 시절에는 교보제를 그래도 자주는 아닌데 종종 예. 했는데 더본 게임 외엔 교보제를 한 번도 소개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여기로 와야 되니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게 혹시 부서질까봐 그냥 조심조심 이렇게 예. 이제 힘들게 갖고 왔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진짜. 아, 예, 저희가 이거야말로 진짜 옆구리 찔러서 그냥 완전 예. 절반이에요. 감사드립니다. 딱 눈앞에 구체적인 게 있으니까 또 이게 뭔가 딱딱 그 말씀도 귀에 꽂힙니다. 지난번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A10도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종이 사실은 B52하고 A10인데 예. 특이하잖아요. 일단 생긴 게 다른 전투기들하고 다르고. 그렇죠. 언뜻 보면 그 한 2차 대전 때 쓸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특이하고 그리고 이게 만들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터보팬 엔진 요게 떨어져요. 자꾸 붙여놓으면 이게 이제 위에 올라가니까 때문에, 엔진이 이게 그때는 또 뭐 이렇게 본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해서 붙여놓으면 처음엔 잘 붙어있다 나중에 보면 한쪽 이렇게 좀 내려가 완전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물본드 같이 생겨 그거가 그런 거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요 보니까 72분의 1이고 이거는 이제 비행기는 보통 48분의 1 아니면 72분의 1로 이렇게 스케일이 나뉘어요. 탱크는 보통 35분의 1인 경우가 많고 지상군 관련된 거는 좀 그런가요? 달라요. 근데 아무튼 이 72분의 1이라 좀 뚱뚱한 느낌은 좀 덜하긴 한데 여하튼 이제 이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이게 모사에서 A10 근접 지원기 이래가지고 썬더볼트 이래가지고 뭐 당연히 모사라고 그랬대 아카데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만들어낼 정도면 아카데미인데 어쨌든 너무나 좋아하는 기종이라 아주 기분이 좋고요. 네. 요거는 지금 올해 이제 주한 미공군이 오산 기지에 배치됐던 A10 24개 날개를 개량을 하게 됩니다. 아, 오산기지에 배치됐어요. 아, 오산기지 사시는 분들은 보셨겠네요. 종종 보시죠. 뜯어내리다 하면서 보게 되겠죠. 용산에서는 안 보여봤거든요. 용산에서 못 봤어요. 이 서울 시내를 날아다니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게 나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서울에는 그렇죠. 혹시나 아니면 그 전시 상황. 네, 그렇죠. 이거 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보길 바랍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네. 그래서 2030년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제 미군의 매체 보도가 나왔는데 보통 A10의 기존 날개는 8,000시간 비행하면 이제 갈라지거나 흠집이 생겨요. A10뿐만 아니고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번에 새로 개량된 날개는 이제 장비 없이 최대 1만 시간까지 다시 새로 처음부터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됐는데 전투기는 사실 뭐 수명이라는 게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 날개하고 뭐 전투기 수명은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뭐 고장나면 전투기 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고요. 날개를 뭐 교체하든가 개량하든가 어떻게 손을 봐야만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수명이 보통 이제 공군의 우리나라 공군 주력기 F-15K 그리고 F-16C 그리고 KF-16CD, F-16D 이런 것들이 설계 수명이 8,000시간이라 비슷해요. 원래 이 A10하고. 근데 옛날에 도입된 것들 60년대, 70년대 도입된 F-42라든가 뭐 이런 뭐 RF-4C 뭐 이런 F-5, EF 이런 류의 기종들은 수명이 절반인 4,000시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건 이제 개발사가 검증했던 설계 수명인 건데 물론 이제 더 이렇게 고쳐가지고 오래 쓰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수명이 이제 실제 운영 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골이라고 그러죠. 이 뼈대. 기골이 장대하다 그 기골이요. 그 기골인데 이 기골의 이제 수명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기골을 이제 나누면 보통 뭐 18개, 뭐 20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날개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보통 이제 수명을 곱절로 늘린다 이제 이런 개념이 돼요. 그리고 엔진은 사실은 소모품이에요. 전투기에서는. 엔진이 핵심일 것 같은데. 그죠, 자동차는 엔진 한번 내렸다면 사실은 뭐 그냥 거의 그 제값밖에 어렵잖아요. 엔진 가지고 나이를 정하는 경우는 없고 기골로 결정이 되고 엔진은 미군 같은 경우에는 엔진 나이가 좀 길어요. 한 4,000시간, 5,000시간 뭐 이렇게도 가는데 이상도 가는데 유럽 기종 같은 경우 절반 정도로 잡혀 있고 어쨌든 간에 엔진은 몇천 시간 날면 그냥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수명이. 엔진이 소모품이란 건, 야, 이거 진짜 신기한 거네. 자동차랑은 완전히. 자동차는 물론 뭐 엔진 바꾸기도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주한미군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A10이 한반도에 주전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 지난 10월 10일 날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그 대규모 열병식을 했잖아요. 거기서 뭐 신무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에 뭐 ICBM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쏘는 이제 이동식 발사대, 우리 텔이라고 그러죠. 텔, 그 발사 차량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문제. 그 다음에 종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 K1, 뭐 M1 비슷한 이런 신형 전차도 등장을 했고요. 역시 그 A10이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아질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6월에 이제 판문점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떠날 때 오산 기지에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오산 기지를 방문했을 때 A10의 그 수동 현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제 일부 언론의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A10을 더 쓰기로 한 거는 가장 큰 것은 역시 하위 추종을 불허하는 이 공대지 공격 능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미국의 이제 군사 전문가 중에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라고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갑자기 뭐 헐크 생각나는데 뭐. 브루스 베넷. 근데 이분은 굉장히 키도 커요. 키도 크고,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고, 정말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시고, 북한군에 연구하시고, 책도 내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포격한 데 이제 갱도안에 20대, 20라고 그럴 때 그때 북한의 포병 전력을 정밀 타격하는 데는 F-35가 이제 유리할지는 몰라도, 만약에 이제 북한이 대규모 기갑부대나 포병부대, 뭐 기갑부대, 보병부대가 내려온다면 여기에는 이제 A10이 훨씬 효과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전에도 한 얘기지만 결국 A10이 강점이란 건 저속으로 저고도에서 장시간 침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적의 기관총이나 대공포 사격대에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도 갖춰서 생존성이 뛰어나다는 점. 네. 실제로 A10은 북한의 대공 포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23mm 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장갑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 병력 감축에 따른 그 공백을 현대화된 장비가 메워야 되는데, 우리 육군의 항공 육군에는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지급이 못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10이 그 갭을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사실 현대 군사작전에서 이게 이제 효용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10년도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을 텐데요. 근데 A10 이게 근접 항공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행기, 이거는 뭐 다른 거의 뭐 유일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잘 다른 건 생각이 나는 게 없어서요. 뭐 유일하진 않습니다. 다른데 뭐 러시아에도 비슷한 대항마가 네. Su-25 개구리발 프로고프트라는 게 북한도 있지만 뭐 그런 비슷한 성격의 항공기가 있는데, 근접 항공 지원을 카스라고 그러죠. 카스 맥주가 아니고요. 맥주인 줄 알았네요. 맥주 사라는 말씀 아니었다 이것도? 이게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맥주 한잔 하던 얘기인데 또 이렇게 나중에 또 그래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카스가 원래 CASS인가요? S 하나 더 있죠. 네, 거기서 S가 하나 빠진 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원하죠 아주 그냥. 오늘 좀 이따 마실 거예요 저는. 부럽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게임단도 이런 얘기 뭐 유튜브니까 게임단도 협찬해주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이 카스라는 건 이제 지상부대가 화력 지원을 요청한 표적에 대해서 공중의 항공기가 이제 폭격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개념인데, 주로 이제 피하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는 최전방 지역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이 카스 목표는 당연히 이 아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적 전력을 약화시켜서 우리 아군, 특히 뭐 육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유리한 작전 요건을 조성해주는 그런 건데, 지금이야 뭐 이제 몇십 킬로 밖에서 뭐 600마일 사나이 이상으로 그냥 땡겨서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지만, 좀 호두숨 니 나이 600 어느 지는 600만 분 사나이 땡겨. 요즘 젊은 사람들 600만 불 사나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600만 불이 너무 싸고요. 그리고 그 연봉 정도네요. 70억 뭐. 예. 야구 선수. 아니 그래도 싼 거 아니죠? 70억이 쌉니까? 그렇죠. 예. 능력에 비하면 근데 능력에 비하면 그러네요. 표저차 한 대. 예.
예전 쯤에 거의 아이언맨 정도 되는 거죠, 아이언맨 정도. 이제 그 시절에 600만 버리면 지금으로 따서 한 600억 이상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거기 3, 40년 인플레 가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어요? 600만을 사는요? 6 밀리언 달러 뭐 해요. 소머즈대요. 요즘 원더먼더하고. 여하간 말 꺼낸 제가 잘못했어요. 예. 600만 불. 예, 그거로 여하간 근데 이제 그 당시 옛날에는 이 70년대만 해도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니까 일단 가까이 접근해서 때려야 정확히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적어도 성능이 좋아야 된다. 파스 성공하려면 전제가 그거예요. 제공권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천천히 선회하면서 접근 이렇게 박살을 내야 되는데 전투기가 날아와서 공격받으면 취약하잖아요. 딱 먹잇감이죠. 먹잇감이죠, 아주. 그러니까 제공권이 확보된 전제에서 이제 보통 작전을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정확한 조준이나 타격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느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느려도 안 되는 적당한 속도, 그리고 저공비행 선능, 선의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너무 멀리 갔다 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선의 반경이 좁아야 되고, 그리고 속도가 느리니까 당연히 피격 당할 위험성이 많죠. 이 A10이 실전 사진들 보면 험악하게 부서진 것들 많잖아요. 뭐 기관 총탄을 맞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맞든 일정 정도 맷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의 기관 총탄 포탄을 맞아도 격퇴되지 않고 버티고 살아서 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전에서 작전하려면 포장이 안 된 이 비포장 활주로 같은 데서도 단거리 2차 항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피격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빨리 보수해서 작전을 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유지부소가 좋아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 요건이 있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세야죠. 펀치 아니겠습니까? 펀치가 세야죠. 그러니까 폭탄, 미사일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탑재하고 이 앞에 있는 이 가공할 30mm 기관포 포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많이 장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역시 독보적인 게 A10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A10 같은 경우는 이제 1000피트, 그러니까는 300m 좀 넘죠. 1000피트 이하까지도 내려와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1000피트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이 제트기가 지나가는. 그렇죠. 비행기 기준으로 보면은 300m면 코앞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공에서 작전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이제 시계를 2.4km를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한마디로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멀리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이제 장점을 갖고 있는 건데. 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공 비행이 그렇게 원활하게 가능하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개죠. 하나는 기체의 특성이고 또 다른 건 엔진인데, 이제 엔진이 이제 위에 있어서 제가 자꾸 만들었을 때 미끄러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엔진이 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로 아래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또 엔진이 위에 있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게 이제 이 엔진 특성이 일단은 이 터보팬 엔진이라는 거예요. 터보팬 엔진은 뭐냐면 제트 엔진이죠. 제트 엔진인데 요걸 제가 조금 들면서 이게 혹시 파손될까 봐 매우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기가 지금 아주 확실히 느껴지진 않지만 사실 보통 제트 엔진들은 이제 앞에 당연히 팬이 있죠. 공기를 흡입하는. 이게 팬이 몇 장이 있는데 그 앞에 큰 대형 팬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걸로 공기를 굉장히 많이 빨아들여서 이 뒤로 이제 노즐로 우리가 그 연소가스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 제트 엔진에. 그게 나감과 동시에 얘가 빨아들인 공기가 이 바깥쪽으로 같이 나갑니다. 공기가. 요걸 이제 바이패스 공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터보팬 엔진의 역할은 뭐냐면 요 순수하게 제트 엔진으로 뿜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연소를 시켜서 뿜어내는 이 연소가스와 함께 다량의 공기를 동시에 같이 뿜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속도가 늘진 않지만 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것에 그 기체의 질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공 상태에서 안정되게 날아다닐 수가 있게 돼요. 빠르면 오히려 뭐 엔진이 꺼져 나를 정도로 뭐 에너지가 있는 건데 네. 저공일 때는 진짜 얘 힘으로 엔진 힘으로 버텨야 되겠군요. 엔진이 굉장히 그 유리한 쪽이죠. 그런 쪽으로.
특히 이제 높은 데 올라가면 공기 밀도가 낮지만 아래쪽으로 올라가서 공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도 많이 끌어들이고 많이 내뿜고 하면은 한마디로 그걸로 공기가 이제 제트 엔진 이 연소가스만큼 빠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팬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힘은 세다 트럭처럼. 그 다음에 날개, 요 이제 직선 날개인데 보통 이제 빠른 항공기들은 날개가 다 뒤로 꺾여 있잖아요. 그 이제 공기가 이렇게 오면서 뒤로 가볍게 이렇게 쫙쫙 흘러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런 뭐 초음속기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은 곳에서 이제 뭐 초음속으로 나른다든가 뭐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나르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비행기 나르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4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비행기가 나를 수 있는 원리는 공기의 저항 때문이거든요. 공기가 있어야 그 날개가 공기를 받고 뜨는 거잖아요. 이 항력이라는 게 물론 공기 때문에 저항돼서 밀리는 것도 못 나르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속도를 못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기 때문에 뜨는 거기 때문에 날개를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내면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공기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공기를 맞게 되죠. 이 뒷부분, 옆부분이.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훨씬 더 항력을 더 안정되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일부러 저항을 더 늘리는 건가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셈이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조종사가 이제 적의 표적을 이제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시계도 멀리 이제 2.4km 이상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직접 보면서 이제 탑재하는 폭탄과 로켓 그리고 30mm 포를 아군 부대 바로 옆에 발사할 수 있는. 엄청 정확한가 보군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 위험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때로는 발포가 근거리로 50m가 떨어지지 않은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공으로 50m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50m면 아파트들 높이거든요. 지상 부대의 대원의 손이 움직이는 것도 보인대요. 이제 눈으로, 맨눈으로. 그래서 접근해서 저공 비행을 하면서 적과 아군을 직접 눈으로 구별하면서 쏠 수가 있다. 아, 군복 제대로 입어야겠네요. 잘못 입었다가 그 싸지고 다니 입었다가 큰일 나겠네요. 군복 똑바로 모자까지. 이런 건 또 자동 시스템으로는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매뉴얼이지만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영화나 보면 이렇게 띡띡띡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적, 뭐 빨간색 이런 거지 실전에서는 아직까지 뭐 한참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자동 시스템도 있어서 개량된 A10C의 경우에는 적외선 및 전자광학 센서인 라이트닝 포드하고 스나이퍼 이 두 가지의 타겟팅 포드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먼 거리에서도 필요하면 적을 또 식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맨눈으로 볼 수도 있고 첨단 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A10A는 기수 옆에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유도용 레이저 발신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거리에서 적군을 식별하려면 이걸로는 안 되니까 AGM-65에 달린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을 구별해서 쏠 수 있다. 흑멧돼지? 워소그? 워소그. 워소그. 홈멧돼지. 근데 공식 별명은 이제 썬더볼트 2죠. 썬더볼트가 예전에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P-47이라는 게 썬더볼트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는데 그쵸. 이게 이제 근접 항공 지원에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그 후계자로 해서 이제 썬더볼트 2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홍멧돼지인데 이게 라이온킹의 푼바가 바로 그 이빨 이렇게 생긴 나오잖아요. 개가 푼바군요. 그 홍멧돼지죠. 그래서 이제 그 기수에 이렇게 독특한 문양, 날카로운 여기도 그리겠죠 이게. A10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0m, 300m 이하의 저공에서도 이제 작전을 펴는데 이때 이제 저공으로 돌진하는 이 영상을 보면 마치 성남 멧돼지가 이 주둥이로 땅을 파면서 달려드는 뭐 이런 장면과 비슷하다. 뭐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별명이 붙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천천히 선회하면서 엄청난 불벼락으로 그냥 초토화하는 그런 이제 무서운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A10의 이제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맨 앞에 있는 요 기관포 이게 30mm GAU-8 어벤저 게틀링포인데 포탄이 본인 열아우라늄 이제 관통자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구형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전차도요? 7연장 회전식 기관포인데 유압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제밍 현상이 없이 분당 2,100에서 4,200발을 쏠 수가 있고 장전 드럼 하나에 총알이 1,174발이 탑재가 돼서 연속으로 17초 사격이 가능하고요. 특히 정확도가 뛰어나서 1.5km 떨어진 곳에서도 10m 지름의 표적을 80% 확률로 맞출 수가 있다. 나르는 가운데.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탄약도 두 종류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차 같은 이런 장갑이 단단한 표적을 맞추려면 제거하려면 이 PGU-14 열화 우라늄 탄을 사용을 하고 트럭 같은 이제 보통 이 부드러운 표적에는 트럭이 부드러운 건가요? 탱크에 비해서는? 예, 이거 뭐. 좀 어이구. 또 뭐 천으로 덮여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 PGU-13 일반 탄을 사용하는데 이 열화 우라늄 이 철갑 소위탄 같은 경우에는 20mm 기관포 위력의 14배까지 힘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탱크를 파괴할 수 있단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장 탑재량이 적지 않은데 원래 최대 8톤 이상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는 항상 풀로 다 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보통 3, 4톤을 이제 달고 다니고 필요할 경우는 연료 다 채우고도 한 5.4톤 정도의 무장을 할 수 있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이제 하드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 밑에 보면 폭탄이나 미사일을 달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11개가 돼요. 하드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이제 폭탄이나 레이저 유도 폭탄 또는 매버릭이라든지 이런 공대지 미사일 같은 거를 장착할 수 있고 또 필요할 경우는 이 적 대공 미사일 레이더 이런 걸 교란하기 위해서 전파 방해 포드, 전자전 포드, ECM 포드 같은 걸 여기 또 달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멧돼지가 맷집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 A10도 맷집으로 유명한데 생존성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2003년 이라크전 때 23mm 탄 등의 어마어마한 피격을 당합니다. 이 사이드 쪽 이런 쪽이 뭐 정말 벌집처럼 구멍이 뚫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귀환을 했다. 예, 그런 일화가 이제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A10은 적의 이제 지상 포화를 받아도 귀환을 할 수 있는 걸 중점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A10의 그 조종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왜 요즘 항공기들은 대개 압력식이란 걸 쓰는데 이 조종관이 정확하게 말하면 압력 감지식이죠. 압력식 하면 뭔가 힘으로 누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압력 감지식 이제 조종관은 보통 이제 사이드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고 손으로 미는 압력을 감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압력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맞게 움직이고 왼쪽으로 압력이 가면 손의 압력을 감지한 전자식이에요 한마디로. 아 진짜 이렇게 막 가면 그만큼 힘이 세게 밀면 뭐 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지만 요즘은 그냥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내 손 느낌으로 가는 건데 이게 압력 감지식이고 이제 이렇게 밀고 이런 게 사실은 유압식이죠 오히려. 그 영화 보면 그 조종사분들이 파일럿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착륙합니다 뭐 이럴 때들 뭐 이런 거 거. 올라간다. 그렇군요. 그건 이제 밀었을 때 이제 유압 다들 아시는 그 기름의 압력을 통해서 이제 힘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뭐 날개 움직이고 뒤에 뭐 그런 식으로 보조 날개를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A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압식을 사용을 해요. 압력식은 있지도 않고 당연히 이게 뭐 멧돼지가 그런 걸 갖고 있겠어요, 어디? 유압식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압식 같은 경우에는 뭐 피탄이 돼가지고 이 기름이 빠져버리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죠. 기름이 흘러나와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조종관하고 보조날개 이런 것들을 강철 케이블로 또 연결을 물리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쇠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였을 때 유압이 고장나도 쇠가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강철 케이블로 마치 우리 자전거 탈 때 왜 브레이크 잡으면 케이블 움직여 스틱 잡고 이러잖아요. 선 달려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방식으로도 조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고장이 나도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거의 모든 부품이 이제 피탄에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보통 취약한 것 중에 하나 이 콕핏 조종석입니다. 그렇겠죠. 유리인데. 여기도 이제 타이타늄 장갑으로 된 구조로 욕조와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파일럿하고 이 조종석, 이 조종 장치를 이제 보호하고 한다고. 이 아래쪽 안 보이는 그 부분이 욕조처럼 이렇게 딱 감싸진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타이타늄 욕조다 이런 별명도 이제 붙어 있다고 그러고요. 23mm 기관 포탄을 견디도록 전체나 한 일부가 돼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는 심지어 57mm 대공포탄 4발을 맞고도 무사히 생還한 적이 있대요. 물론 추락 위험은 상당히 있었겠지만 57mm는 사실 웬만한 전투기 같으면 그냥 한 발 맞고 원샷 이렇게 바로 그냥 추락 아니겠어요?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생존성, 소위 맷집은 거의 갑이다.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게 느린 만큼 정확하게 그 아군 지원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솔직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편이 이게 조준하고 있는데 느리면 이건 진짜 핸디캡이 되긴 하겠습니다. 맞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뭐 느린 거는 분명히 단점이라고밖에 할 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게 이제 터보팬 엔진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요거는 제트 엔진이긴 한데 프로펠러 기보다 조금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사실 문제가 좀 있고요. 여객기보다도 느리다라는 상황이고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엔진이 터보팬 중에서도 고바이패스 터보팬이라는 건데 터보팬 엔진은 두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고바이패스하고 저바이패스하고 그러니까 고가 한자예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은 이제 바이패스 공기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그 연소가스 외에 이제 공기를 바이패스해서 공기로 밀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연소가스에 비해서. 그러면 고바이패스가 되고요. 즉 일반 공기가 많이 나간다. 일반 공기가 적게 나가면 저바이패스가 되는데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속도를 내는데 유리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연소가스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근데 고바이패스가 되게 되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의 힘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미 어느 정도 속도를 낸 다음에는 이 나가는 속도가 연소가스에 비해서 제트 엔진 연소가스에 비해서 나가는 공기의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속도를 못 더 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이미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200km로 갈 때 이 공기가 500km로 나가준다면 그만큼 빨리 갈 수 있겠지만 500km로 갈 때 550km로 나가준다면 붙어서 나갈 수 있는 속도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차이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이제 속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저한테. 예, 조금 이제 좀 어려웠습니다. 예, 상대 속도기는 항상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고속에서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이 엔진이. 그래서 저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리한 것이고 고속으로 갈 때는 저바이패스 엔진을 쓰거나 터보팬을 써도 아니면 이제 순수한 제트 엔진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아슬아슬하게 700km대를 찍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펠러기보다 별로 빠르지 않고요. 폭탄을 대량으로 적재하면 당연히 느려지고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A10은 심지어 이제 이글라 같은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런 것에도 격추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때문에 이제 1910년대에 그 배치된 다음에 기체 효용성에 대한 소위 태클은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갑부대에 대한 제압 능력 이런 거는 뭐 대단하지만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계속 발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점점 힘들어가지는 전장 환경에서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태클이 있었던 거고 유도폭탄처럼 고공에서 이제 지상의 이동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니까 A10은 상대적으로 작전에 투입하기 좀 위험하다. 왜? 좀 더 멀리서 때릴 수 있는데 직접 굳이 가까이 이 접근해서 그럴 필요가 있냐 이제 위험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아예 A10을 이제 O-A10처럼 뭐 전선 통제기로 개조하거나 아니면 뭐 적당히 사용하다가 이제 퇴역시키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까 뭐 IS가 A10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줬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A10을 다시 살려준 게 바로 걸프전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걸프전에서 후방 지역 차단 작전에 A10이 투입이 됐는데 뭘 했냐면 전차 공격하는 대전차 작전.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스쿼드 사냥이에요. 그때 스쿼드 미사일. 스쿼드 미사일이 이스라엘, 뭐 사우디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피해도 줬고 패트리어트가 이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 요격하는 무기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미사일을 쏘기 전에 잡는 거죠. 그래서 소위 스쿼드 사냥에 나왔습니다. 미군하고 연합군들이. 근데 스쿼드 사냥에는 여러 무기들이 동원돼요. 뭐 조기용 무기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특수부대, 뭐 아파치 헬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A-10B였던 거고요. 그때 이제 스쿼드 발사대 추적 및 파괴 임무 등이 추적이 됐는데 그때 이제 8,100회를 출격을 해서 무려 95.7% 임무를 이제 완수를 하게 되는데 종전 이후에 이제 이라크 군들 한테 이제 반응을 물어보니까 이라크군이 원래 이제 제일 무서워했던 게 강철비라고 MRLS 강철비 단장 로켓 아닙니까? 예. 근데 그와 함께 가장 무서워했던 게 바로 AT-AM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더구나 자기들이 대공포나 대공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막
분명히 맞은 것도 같은데. 맞춘 것 같은데 뭐 연기 나고 그러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엔진에 구멍이 나고 뭐 날개가 파손된 상태에서도 이제 귀환에 성공하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켰다. 걸포전 당시에 미 공군이 매버력이라는 공대지 미사일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90%를 사용한 게 바로 A-10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파치도 이제 그때 걸프전에 투입되어 있는데 헬파이어라는 전에 다뤘던 아니, 우리가 진짜 헬파이어. 했는데 그 당시에 A-10이 매버릭을 열심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라크군 방공망이 또 무시할 수가 없었죠. 사실 뭐 기관포라든지 뭐 미사일도 꽤 있었고, 그러니까 뭐 적 전차 잡는다고 가까이 갔다가 잘못하면 이라크의 대공포, 그 대공포도 이제 기가부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동식 자주 대공 기관포 같은 게 있었어요, 이라크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또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런데 피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A-10이 초기에 뭐 돈 적게 들인다고 뭐 장비들이 없는 것들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이 레이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사람이 유도를 해주면 그걸 향해서 이제 유도 폭탄 이런 걸 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또 한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간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통해서 A-10이 이제 걸프전에서 활약을 했고, 그래서 미군 당국도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아, 이거 A-10을 퇴역시킬 게 아니고 더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20년대까지 이제 쓰기로 했던 거고, 그때 90년대 기골 보강 등 기체 골격. 그 수명 연장 작업을 또 합니다. 이미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걸포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그 IS도 그렇고 뛰어난 전과를 보였는데, 역시 뭐 말씀하신 그런 약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공군이 A-10을 A-10C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A-10C는 이제 신형 데이터 링크, 그리고 비행 컴퓨터, 또 조종석, 또 개량된 화력 통제 및 전자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게 돼서 많이 발전을 했고, 또 합동 정밀 직격탄, GPS 유도 폭탄, 뭐 JDAM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탑재할 수 있게 돼가지고 기종보다 훨씬 화력이 강력해졌죠. 네. 진짜 퇴역의 기로에서 진짜 그 피격 엄청 당하고 간신히 이렇게 생환한 그런 장면처럼 계속해서 그 수명을 스스로 연장하고 있는 A-10.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 환경에서도 뭐 아주 미래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뭐 2020년대에도 이거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20년대까지는 그래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 한반도처럼 북한이 아직도 대규모 기계화부대, 병력 등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이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활용도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30년, 40년대 후반까지 A-10이 과연 소형성이 높을 것이냐,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에 쓸 수 있죠. 아시지만 이 소위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움직이는 이러한 전쟁이 벌어질 확률은 아마 점점 낮아질 것이고요. 소규모 분쟁,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인기, 로봇 뭐 이런 것들 비중이 커지니까 이제 가스 대지 공격 임무도 사실은 무인기를 활용해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인기 같은 경우는 격추돼도 인명 살상될 위험은 없잖아요. 조종사가 죽을 위험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무인기, 로봇 무기를 많이 투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A-10과 똑같은 성격의 유인 소위 대지 공격기는 좀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새로 개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원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B-52와 함께 2050년대까지 B-52도 2050년대까지 쓴단 말도 있거든요. 그냥 100년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으나 당분간은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2020년대라든가, 왜냐하면은 뭐 얘기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효용을 증명을 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뭐 산악이 많다거나 또 기갑부대가 뭐 북쪽이 강하고 또 혹은 뭐 IS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2차 대전 때 슈투카 이런 것처럼 이런 게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쏘고 뭐 부서지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게 주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것도 이제 당분간 얘기지. 30년대, 40년대 넘어가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런 방향으로 무인기 쪽이나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전쟁 환경이 바뀌어서 더 이상 활약할 수 없다면 또 명예롭게 퇴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노죽 노사 노인은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A10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익장 A10 미래 전장에서도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진작에 말씀을 나눠봤고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전에 B52는 저 안 주셨는데 이건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45년이나 된 건 진짜 몰랐네요, 이게. 근데 A10도 사실은 고정팬이 가장 그렇죠. 많은 무기 중에 하나예요. 항공기 중 맞아요. 하나예요. A10이. 이게 AK-47, A10, B52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